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주제는 개인 성과냐, 팀워크가 더 중요하냐,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우리 팀에 에이스가 있어요. 뭐 과연 그 사람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내는 걸까요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에이스에 대한 이제 보상이 크니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개인의 뛰어난 역량 덕분에 높은 성과가 난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성과는 결코 혼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흔히 이제 스타 플레이어다, 뭐 이렇게 에이스다, 이런 이들도 어떤 강력한 백그라운드, 배경이 없이는 빛나기가 어렵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그 2005년도에 이제 연구됐던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하버드 비즈니스에 실렸던 내용입니다. 그래서 뭐 The Risky Business of Hiring Stars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연구를 했냐면은 그 금융 투자업계의 스타 애널리스트들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한 회사만 계속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한단 말이죠. 이직을 했는데 어땠을까? 계속 그렇게 스타 플레이였을까? 요거를 이제 궁금해했던 거죠. 그랬는데 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보니까 이전 회사에서 냈던 것만큼의 높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 성과를 잘 내는 게 단순히 그 사람들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속한 어떤 조직의 시스템, 뭐 문화, 그리고 뭐 동료들과의 협업, 이런 무형 자산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.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연구 결과에서는 보시면은 어땠었냐면은 이 보리스 그로이스버그라는 분하고 이제 동료들이 연구를 했던 건데 이 그 366명을 이제 그 추적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9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옮기는 걸 이제 발견을 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이 원래 잘했던 것보다는 더 떨어지는 수준에서 이제 이 성과를 냈었다라는 거고요. 뭐 최소 5년 정도는 진짜 현상 유지하기도 바빴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일부 스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옮기고 나서도 계속해서도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한 5% 정도였던 거예요. 그런데 똑같이 스타 플레이어였는데 딱 이직을 했는데 5%가 아니라 한 10% 정도가 이렇게 성공 가도로 달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이 경우가 어떤 거였냐면 이 같이 일했던 동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경우예요. 이런 경우는 혼자 단독으로 옮겼을 때보다 한 스타 플레이어가 될 확률이 한 2배 정도 높았던 것이죠.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담고 있고요. 뭐 이것 말고도 비슷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아, 이게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보다 팀워크가 더 중요하구나. 개인 성과보다는 팀워크가 하나 더 중요하구나.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럼 성과 평가를 할 때, 리더 입장에서는 팀원들 평가를 할 때 차등을 두지 말아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자칫하면 프리라이더를 양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연구는 아니었는데 이제 또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리라이더를 만들 수가 있죠. 팀워크를 강조를 하다 보면 개인의 어떤 기여도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임승차하는 프리라이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팀워크도 극대화하면서도 프리라이더를 좀 막을 수 있을까? 이 궁극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팀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여기에 대해서 이제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가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인데요. 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. 이 모호한 역할이 프리라이더를 만든다는 거죠. 결국은 책임감 부재로 이어진다. 이게 누가 할지 모르겠다. 이런 게 보통 그렇잖아요.
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인과 팀 목표를 연동을 시키는 건데 팀 목표를 이제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팀 목표하고 개인 목표가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개인의 성과가 팀 전체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갖다가 명확히 인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인데요. 이 팀원들이 서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뭐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정기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돕고 또 필요한 경우에 개선을 유도하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이런 방식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인데요. 개인의 기여도 그리고 팀워크를 모두 다 반영을 하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.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협업의 어떤 노력,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어떤 기여도,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팀워크의 가치를 강조하고 또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리더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도 하고요. 또 팀을 통해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경험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 팀워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. 이 성공 경험은 팀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죠. 마지막으로 리더의 솔선수범인데요. 팀장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이런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. 이런 리더의 행동 자체가 팀원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. 결론적으로 뛰어난 개인의 역량 분명 중요합니다.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그 에이스 팀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시너지를 낼 때 탄생을 한다. 그래서 팀장은 이러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시스템 그리고 공정한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. 개인의 어떤 탁월함 그리고 강력한 팀워크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